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제 16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재고자산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서요, 회계의 변경과 오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텐데, 오늘 재고자산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유형자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상품 계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상품 계정 차변에는 뭐가 들어가죠? 기초가 들어갑니다. 기초를 한 200원이나 할까요? 그리고 차변에 뭐가 들어가죠? 매입액이 들어갑니다. 매입액이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판매 가능한 상품은 12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기말재고가 4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200원이니까 여기 800원이 뭐가 될까요? 매출 원가가 되겠죠. 매출 원가. 그쵸? 기말재고가 400원이라는 겁니다. 400원. 그러면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재고를 빼게 되면 매출 원가가 8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여기다가 500원의 이익을 붙여서 1300원에 팔았다. 이게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은 수익이 되겠어요. 그쵸? 매출원가에다가 500원의 이익을 붙여서 1300원에 팔았다. 그런데 지금 이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기말재고가 400원인데요. 400원인데 이 기말재고를 과대계상했을 때 한번 세보겠습니다. 과대계상. 기말재고를 과대계상했다. 기말재고를 과대계상. 100원을 과대계상했어요. 기말재고를 400원으로, 장부재고액을 400원으로 해야 되는데 회계 담당자가 과대계상해가지고 과대입니다. 과대계상 500원을 했어요. 그러면 기말재고가 500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원을 과대계상했으니까 1200원, 500원 빼니까 매출원가는 700원이 되겠죠. 그럼 어떤 결론이 올까요? 기말재고를 과대하니까 100원을 과대계상하니까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었죠. 과소입니다. 매출원가는 과소. 과소계상되었어요. 그러면 이 상품 계정 지금 대변의 기말재고와 매출원가 같은 변이죠? 같은 변입니다. 같은 변에서는 반비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반비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변에서는 비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실까요? 같은 변이죠?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 같은 변입니다.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니까 매출원가는 과소가 되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반비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말재고를 과대하니까 매출원가는 줄어들었어요. 원가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증가되겠죠. 이익은 증가됩니다. 그렇죠? 기말재고액을 과대하니까 매출원가는 감소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익은 뭐 한다? 증가한다. 이런 결론이 됐습니다. 매출원가가 주니까 이익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기말재고를 과소계상했으면 어떻게 돼요? 과소. 그러면 만약에 기말재고를 400원이 아니라 이게 300원이었다면 매출원가는 900원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기말재고를 과소하니까 적게 하니까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매출원가가 커지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자, 기말재고를 과대계상하면 매출원가는 감소하고 이익은 증가한다.
기말재고를 과소계상하면 매출원가는 증가하고 이익은 감소한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기말재고를 400원 해야 될 것을 기말재고를 500원으로 했으니까 과대 계상되었어요. 과대. 그쵸?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가가지고 다음 연도 이게 만약에 2000X1년이라면 다음 연도 X2년의 다음 연도에는 이 기말의 기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X1년 기말 상품 재고액은 X2년의 기초 상품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400원 해야 될 것을 얼마 했어요? 500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상품이 지금 뭐가 되었어요? 지금 과대가 되었어요. 과대. 원래는 얼마 해야 되는데 400원 해야 될 것을 500원으로 했으니까 X2년 기초 상품은 과대가 되었다. 그럼 여기 좋아요. 매입액이 또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합계는 얼마가 될까요? 1,500원이 되겠고, 기말재고가 300원이라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1,200원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400원이었다면 매출원가는 1,100원이어야 될 겁니다. 다시요. 정상적으로 기초가 400원, 매입액이 1,000원, 그러면 1,400원에서 기말재고 300원 빼니까 매출원가는 1,100원이 돼야 되는데, 이 기말재고를 100원을 더 과대하니까 기초가 커졌어요. 그랬더니 매출원가는 기초가 커지니까, 기초를 과대 계상하니까 매출원가도 과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여기서 이제 점검합니다. 기말을 400원 해야 할 것을 500원을 했더니 기초재고가 500원 됐다는 거죠. 원래는 400원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X2년 기초재고를 과대하니까 매출 원가도 과대가 된다는 거죠. 매출 원가도 과대. 그러면 기초재고를 과대하면 매출은 커진다. 이건 뭡니까? 비례가 되는 거죠. 비례. 같은 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비례. 다른 변에서는 비례입니다. 그렇죠? 같이 올라가잖아요. 기초재고액이 커지니까 매출원가도 커진다. 매출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0X년 X1년 그리고 20X2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1년에 기말을 과대했어요. 300원 해야 될 것을 기말을 과대했다.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기말을 과대하니까 300원인데 400원으로 했어요. 그쵸? 300원일 때 매출원가가 900원이고 400원 하니까 매출원가가 800원이잖아요. 기말재고가 커지니까 매출원가는 줄어드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이익이 늘어나면 이익잉여금도 증가하겠죠. 이익잉여금도 커집니다. 회사에. 그러면 X1년 기말을 과대했으니까 기초도 과대가 되겠네요. X2년 기초가 과대되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비례한다고 그랬죠? 커집니다.
매출원가가 커지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당연하죠. 이익은 줄겠죠. 그랬을 때 요 X2년 이익 잉여금에는 어떻게 될까? 영향은 이익 잉여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왜? X1년도에 이익 잉여금, 이익이 만약에 100원이 늘어났다. 그런데 2000X2년도에는 이익이 100원이 줄었다. 그러면 한 해는 100원이 이익이 생겼고 한 해는 100원이 줄어들었으면 이 회계년도에 이익 잉여금은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주니까 이익 잉여금도 준다가 아니라 이익 잉여금에는 회사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자동 조정적 오류라고 합니다. 나중에 공부합니다. 자동 조정 오류. 자동으로 오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X1년도 기말재고를 과대하니까 2000X2년 기초도 과대가 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커지고 이익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계년도에서는 이익 잉여금에는 합계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당해년도를 뭐라고 합니까? 당기라고 하죠. 당기. 당해년도를 당기라고 합니다. 당해년도 당기. 다음 연도는 뭐라고 하지요? 차기라고 합니다. 차기. 당해년도 당기, 다음 연도는 차기. 만약에 이게 2000X1년이라고 합시다. 요건 2000X2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당해년도에 줄었습니다. 매출원가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면 이익은 커지겠죠. 이익이 커지면 당연히 이익 잉여금도 커지겠죠. 그러면 차년도에는 역시 차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원가가 과대가 되나요? 매출원가 과대. 매출원가가 과대되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그렇죠? 매출원가가 과대되면 이익은 줄입니다. 그때 이익 잉여금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동 조정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동 조정적 오류. 그래서 여러분 같은 변에서는 어떻게 한다? 반비례. 다른 변에서는요,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재고액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상품 계정에서 기초를 과대했어요. 과대. 그럼 매입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여기 기말 나오고요. 이렇게 기초를 과대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과대가 된다고 그랬죠. 같은 변에서는 반비례, 다른 변에서는 비례. 너 기초가 과대했어? 매출원가도 과대가 된다. 네. 그쵸? 기초가 과대하니까 매출원가도 과대. 그렇게 되면 매출원가가 과대하니까 이익은 줄겠죠.
그랬을 때 이 회계연도를 본다면 이익 잉여금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하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아주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는데 재고자산에 대한 그 오류에 대해서 뒤에 가서 다시 배우는데, 지금 재고자산을 했기 때문에 유형자산 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 보너스로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상품계정, 기초 100원, 매입 1000원. 그럼 판매 가능한 상품은 1100원이죠. 그런데 기말이 얼마냐? 기말이 300원. 그럼 합계는 1100원. 매출원가 얼마? 800원인가요?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재고를 빼니까 매출원가는 80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말을 100원만큼 과대 계상했어요. 기말을 과대, 그러니까 400원을 했다는 거지요. 100원만큼을 과대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출원가는 700원이 되겠죠. 같은 변이죠. 자, 기말 재고를 과대하니까 반비례라고 그랬죠. 매출원가는 줄어든다. 반비례. 기말 재고를 과대했더니 매출원가는 줄어든다. 같은 변입니다. 같은 변, 같은 변. 그럼 매출원가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이익은 증가한다. 이익이 증가하니까 이익 잉여금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음 연도에 가서 상품 계정 보니까 기초를 뭐 했다는 거야. 여기 300원 해야 되는데 400원 과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초를 과대하면 100원만큼 매출원가는 어떻게 된다? 역시 어떻게 돼요? 과대가 된다는 거죠. 다른 변에서는 뭐 한다? 비례한다. 다른 변. 잘 이거 기억하셔야 돼. 2015년도 기말 상품은 2016년도에 기초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100원만큼을 과대했으니까 당연히 기초도 100원만큼 과대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가 과대되면 매출원가도 증가한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줄어든다. 그러나 이익 잉여금에는 이 회계연도에 따라서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재고자산 오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를 과대하느냐 과소하느냐, 이걸 잘 여러분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는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말 재고를 과대하면 매출원가는 줄어들고, 매출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은 커진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반대죠. 기말 재고액을 과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소. 적게 잡으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매출원가 커지면 이익은 줄겠죠. 이걸 잘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서 회계의 오류에 대해서, 변경과 오류에 대해서 다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과대 과소했을 때 매출 원가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17강에서는 유형자산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